안녕하세요, 앨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수업할 내용은 여러분들 구구단 무조건 외우고 있죠? 안 외울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앞으로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공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도 그냥 바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익스펜딩 하는 거나 팩토링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식들을 몇 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 공식들을 막 외우다 보면 앞에 코에피션트들이 조금 숫자가 달라지는데 이것들을 자꾸 까먹어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 구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게 되면 학생들이 이 부분을 조금 헷갈린다? 이럴 때는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풀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a 플러스 b 스퀘어 공식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그쵸?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요 정도 식을 외우고 있는 학생들 많죠? 또는 a 플러스 b 큐빅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요런 공식. 다시 또 여기 마이너스, 네거티브가 들어갈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 공식들을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것들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공식들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하는 거,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구하는 거,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나오는 거. 결론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 이상의 것들은 제가 얘기한 대로 찾으시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값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이 값들을 외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 코에피션트라 그러는데 이 코에피션트들이 값이 여러 가지 값을 갖고 그 다음에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찾아보고 저렇게 되는구나를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외우시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학도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구단 항상 생각하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렇게 외우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오늘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텐데 여러분 파스칼 들어보셨죠? 파스칼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서 우리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숫자들이 있는데 숫자들로 이루어진 구성이 있는데 그 값들에서 이 전개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익스펜딩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사실상 우리가 IB나 AP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값 중에 하나가 바이노미얼 시어렘인데 이 부분에 다 영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컴비네이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값들로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숫자 자체로 계산해 볼게요. 이 파스칼 트라이앵글이 뭐냐면요. 그냥 말 그대로 삼각형 모양인 거예요. 자, 첫 번째 1, 1 이렇게 시작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숫자가 1 그대로 내려오고요. 요 두 수의 합이 내려옵니다. 또다시 첫 번째 값은 무조건 그대로 내려와요. 자, 두 번째 줄이 만들어졌죠? 그럼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줄 1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두 수의 합, 두 수의 썸이 그대로 내려오죠. 3, 1. 이 앞에 숫자들이 결론적으로 뭘 나타낸다? 코에피션트들을 나타낼 거예요. 이 코에피션트들이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냐? 요 값은 a 플러스 b의 1제곱 전개식 익스펜딩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a 플러스 b의 1제곱은요. a 플러스 b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a 플러스 b의 스퀘어는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 중에서 한 개, a 플러스 b 중에서 한 개, 총 두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얘를 잘 전개하면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 순서대로 이렇게 전개해 보시면 값이 나오죠. 자, 요게 두 개 값 똑같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가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자, 마지막 세 번째 줄이 뭐냐면요. a 플러스 b의 큐빅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b 세제곱이 된다고 했어요. 이 식이 어떻게 나오냐?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요렇게 이 세 개의 곱이 전개되어 있는 건데요. 이 중에서 하나, 이 중에서 하나, 이 중에서 하나 세 개를 곱해서 전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A 또는 B가 3개 선택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지? 아직은 잘 모르겠죠? 제가 일단 써놓고 지금 증명을 할 텐데 자, 첫 번째 봅시다.
A 플러스 B의 1제곱. 자, A 또는 B를 한 개만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 개만 선택한다는 뜻일 때는요. 자, A를 한 개 선택해보고요. 그 다음 A를 0개 선택할 거예요. 우리 0개 선택한다는 건 안 쓸게요. 왜냐하면 어떤 수의 0제곱 1이다. 요거 데피니션 정의거든요. 요건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시오렘이라 그러는 거는 증명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데피니션 같은 경우는 증명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값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A의 0제곱 안 쓸게요. 그 다음 B는 거꾸로 갑니다. 여기서 B가 1개, B가 0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B가 0개 이렇게 선택되는 건데 곱하기 1은 쓸 필요 없으니까 살짝 선생님 안 써볼게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의 1제곱은 그대로 A 플러스 1, A 플러스 B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건 별거 아니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진 거기 때문에 A 또는 B, A 또는 B에서 A 또는 B 총 합쳐 두 개가 선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A가 두 개인 경우, A가 한 개인 경우, A가 빵 개인 경우,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부터 B가 두 개인 경우, B가 한 개인 경우, B가 0개인 경우. 자, 확인해 볼까요? A가 두 개, 맞죠? A 하나, B 하나 총 두 개 맞죠? 자, B 두 개 맞죠? 자,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수가 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맞죠? 요거 보시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요런 식이 전개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볼게요. A 플러스 B의 큐빅식, A 플러스 B의 세제곱식을 보면요. 자, 똑같이 A 또는 B가 총 몇 개 선택돼야 된다고요? 총 3개가 선택돼야 되는 거예요. 자, A부터 해볼까요? A 세제곱, A 제곱, A 이렇게 선택되죠. 그 다음 B 세제곱, B 제곱, B 이렇게 선택되죠. 자, 확인 들어갈게요. A 3개, A 2개, B 하나 해서 총 3개, A 하나, B 2개 총 3개, B 3개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선택되는 거예요. 자, 별 얘기 없이 그냥 플러스로 갈게요. 플러스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1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세제곱. 똑같죠? 제가 아까 이거 풀어줬어야 되는 건데 좀 시간이 걸리는 이상 그냥 이 정도로 선택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앞에 숫자들을 학생들이 많이 까먹어요. 근데 이 파스칼 트라이앵글에서 나왔다 이 식이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면 절대 까먹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그냥 무작정 외워요. 무작정 외우니까 이 값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는 좀 쉽은데 우리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경우, 마이너스가. 이 마이너스는요, B가 마이너스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마이너스 B란 뜻이에요.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는요,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이렇게 짝수개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B가 홀수개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B가 몇 개 곱해져 있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B가 홀수개, 오드개 있는 데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B가 1개, B가 3개 이렇게 있겠죠? 자, 나머지들은 B가 2개 있는 거는 짝수개죠? B가 없는 거 우리 0개 있는 것도 우리 보통 짝수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만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A-B의 1제곱 전개식은 A-B 이렇게 되고요. A-B의 제곱은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요. 그쵸? 여러분들 중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자꾸 여기 앞에도 마이너스를 쓰는 경우 진짜 많아요. 아니죠. 왜? 짝수기 있으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요. 짝수번을 곱하면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말고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볼게요.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이 3을 빼먹어요. 이 3을 빼먹어요. 이 3을 빼먹고 그냥 A세제곱 플러스 A제곱 B 플러스 AB제곱 플러스 B세제곱 또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A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마이너스 3AB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물론 외우는 것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쨌든 숫자 구조만 생각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 숫자들이 이루는 게 뭐다? 코에피션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코에피션트 자체가 틀리지 않을 것이고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마이너스가 홀수에 곱해져 있는 데들만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까지만 외워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외우지만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a 플러스 b의 4제곱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쵸? a 플러스 b의 4제곱이 뭐예요? a 플러스 b의 100제곱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개하는 게 뭐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바이노미얼 시오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IB나 AP 시험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조를 알고 있다? 당연히 이미 배운 거예요. 우리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코에피션트부터 정리할게요. 1 그대로 내려옵니다. 1하고 3하고 더해서 4죠. 3하고 3하고 더해서 6이죠. 3하고 1하고 더해서 4죠. 1 그대로 내려옵니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A부터 쓸까요? A부터. 자, 총 몇 개가 선택된다고요? 총 무조건 4개 선택돼야 돼요. 더 적게도 뽑히면 안 돼요. A 또는 B가 총 4개 선택돼야 돼요. 자, A 4개, A 3개, A 2개, A 1개 이렇게 선택되죠. 그 다음 B는 거꾸로 할게요. B 4개, B 3개, B 2개, B 1개. 자, 확인 들어갑니다. A 4개, A 3개, B 1개, 총 4개. A 2개, B 2개, 총 4개. A 1개, B 3개, 총 4개. B 4개, 총 4개. 맞죠? 그래서 플러스는 고민 없이 전부 다 플러스로 할게요. 자, 이 부분이 뭐라고요?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고 앞으로 외울 일도 없겠지만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 A-B의 4제곱 해볼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B가 마이너스를 안고 있으니까 B가 홀수개. 여기 1개 있네요. B 2개 안 되고요. B 3개 있죠. 여기 있죠. 자, B 4개 안 되겠죠. 여기 부분만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된다? A-B의 4제곱도 전개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공식을 머릿속에서 이 구조를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늘 이거를 외우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지 가끔, 아주 가끔 그렇게 돼야 돼요. 아주 가끔 까먹더라도 아, 이런 원리가 있었지라고 생각이 들면 이 코에피션트를 찾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이미 다 끝난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구단처럼 폴리노미얼 식에서 이 곱셈 공식을 해서 익스펜딩 하거나 팩토링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공식들을 외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가끔 학생들이 A하고 B하고 바뀌면요. 자, 여러분도 잘 보세요. 이렇게 중간값을 기준으로 양쪽이 시메트리 대칭하죠. 1 똑같죠. 양쪽 1, 3, 1, 3 거꾸로 똑같죠. 1, 4, 6 여기서부터 1, 4, 6 똑같죠. A, B 순서는 바뀌셔도 상관없습니다. 플러스에 당연히 상관없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마찬가지로 뭐예요?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것의 개수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익스펜딩 할 수 있고 반대로 팩토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좋고요. 나중에 생각하시겠지만 바이노미얼 시험에서 컨비너지를 배우게 되면 1C형, 1C1, 2C형, 2C1, 2C, 3C형, 3C1, 3C, 3C3 이런 식으로 코에피션트들의 개수들의 특징들을 바이노미얼 시오렘에서도 알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을 갖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A 플러스 B의 스퀘어, A 플러스 B의 큐빅식 이 공식들을 전부 다 외우실 수 있겠죠? 결국은 외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 이게 저렇게 되는구나를 알고 외우시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도 절대 까먹을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외우는 방법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A 플러스 B의 스퀘어를 자, 파스칼스 트라이앵글로 이해하시면 A 스퀘어 플러스 2AB 플러스 B 스퀘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좀 순서를 바꾸면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A 스퀘어, B 스퀘어 플러스 2AB 이런 식으로. 자, 한 개씩 먼저 제곱하는 거예요. 이 값 절대 얘 아닌 거 아시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얘 아니에요. 그쵸? 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 플러스 2AB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이 가능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스퀘어 요 식도 가능해요.
이 식도 어떻게 하냐면요. 전체 스퀘어는요. 우선은 각각 한 번씩 합니다. A 스퀘어, B 스퀘어, C 스퀘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틀리죠? 우리 여기서 틀리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두 개씩 곱한 값에 2를 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2에 순서 좀 정확하게 할까 우리? A, B, B, C, C, A 이렇게. 우리가 조금 돌아가는 구조를 많이 쓰거든요. E, A, B 플러스 E, B, C 플러스 E, C, A. 요것도 나중에 probability 확률 구하거나 카운터블 쓸 때 많이 순서도 정확하게 써주셔야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하이면 제 순서에 맞춰 써주는 거. 그렇게 돼서 얘를 다 했으면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 플러스 C 스퀘어 플러스 2로 묶어주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절대 나오진 않지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스퀘어도 가능하겠죠? 근데 진짜 안 나와요. 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건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값을 전개하더라도요. 이 원리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알면요.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조금 더 가벼워질 거고 왜 그런지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는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확장할 수 있는 개념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약간 좀 이런 개념들을 수업 시간에 설명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당연히 공식을 외워도 되긴 되지만 이게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랑 수업을 한다면 아마 이런 수업들을 수업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는 교재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랑 수업 시간에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듣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익스펜딩하고 팩토링 자체가 모든 수학의 기본이에요. 당연히 이퀘이션 구하는 문제라든지 이니퀄리티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풀 때 실질적으로 팩토링이 돼야지 문제들이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팩토링이라는 준비 과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우리 대학 갈 때까지 나오고 대학 가서도 우리가 수학을 조금이라도 하는 과다.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학의 기초다. 그래서 수학을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제가 공식을 그냥 단순히 여러분한테 외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이런 구조들을 생각하게 하고 저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거를 A 플러스 B의 제곱을 쓰라는 시험보다는 그냥 백지 주고 자, 파스칼 트라이앵글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 가끔 시간 날 때 재미 삼아서 저랑 수업 시간에 한 번쯤 이렇게 파스칼 트라이앵글 그려보고 그 부분들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좀 수업이 재밌지 않을까요? 네. 아마 이런 식으로 저는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아마 기본적인 그냥 제 수업 스타일들은 이래요. 그래서 어떤 수업 자체가 물론 외워야 될 것들은 무조건 외우라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고 항상 머릿속에 그 틀을,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제가 수업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 참고하시면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가장 중요한 수학에서 곱하기, 구구단과 똑같은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오늘 들은 김에 정확하게 외우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로얄 알비 에일쌤입니다. 고맙습니다.